그래서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한강벨트 라인으로 거래량이 줄지만 거래가가 최고가 갱신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규제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있었죠. 바로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3개월, 그러니까 2026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발표를 하고 나서 시장의 가격은 서울시의 바람과 반대로 갑자기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랴부랴 재지정을 한다라고 해서 3월 24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을 했고 또 확대를 했습니다.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있는 전체 아파트는 모두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했는데,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재지정을 할 때는 6개월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연장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장을 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에 대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요, 강남 상구, 용산구,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강남 상구와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3개월 재지정, 그러니까 연장 지정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목적은 투기 수요 차단이다. 제15차 도시계획위 심의에서는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 토지를 1년 3개월간 재지정한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투기 요소 선제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강남 상구와 용산구 뿐만이 아니라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등 8군데 신규 지정 한 데가 있거든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다. 9월 30일부터 발효를 한다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 안에는 토지의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에는요 6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15제곱미터 이상, 초과시에는 무조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20제곱미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80제곱미터였는데 이게 굉장히 강화가 돼서 발표가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나 거래구역에 있는 강남 상구와 용산구,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구역에 있는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거래를 할 때는 거의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금 1년 3개월 동안 서울시에서는 연장을 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6개월, 3월 달에 재지정한 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시장에 나타나서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재지정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뉴스를 살펴보면은 수요는 누르고 공급 풀어도 신고가는 계속해서 행진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신고가가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느냐라고 이제 한번 보면은 공급대책 이후에 9월 7일날 공급대책이 이 현 정부 들어서 처음 나왔죠. 공급대책 이후에도 마포구와 성동구 등에서 여전히 상승 거래가 이루어졌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 더클래스 전용 58제곱미터는 지난 10일에 19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대요. 최고가 기록을 갱신했고, 성동구 행당 한진타운, 이것도 20년이 넘은 아파트거든요. 59제곱미터가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동일평형의 직전 거래는 지난달 12일에 13억 8천5백만 원에 손바뀜 되었는데 또 신고가를 갱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상구와 마용성 등 인기지역 밖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갈아치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광진구 구이동의 구이 자이르레 전용 73제곱미터는 11억 1천만 원에 거래돼서 직전 거래 10억 1천만 원보다 1억 원이 오른 신고가 갱신을 한 거래가 나타나고요. 동작구 상도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될 때마다 아파트 단지와 조금 입지가 좋은 지역들, 입지 깡패인 지역들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가는 계속해서 갱신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고가 거래가 도대체 얼마나 되고 있냐. 음마아파트, 그 다음에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지금 현재는 대장아파트죠. 그 다음에 한남더, 마포 더클래스 모두 다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이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97 공급대책이 나왔고요. 97 공급대책에서도 정부에서 인정했듯이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얼마? 93.6%, 그 다음에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얼마? 97.2%, 지방으로 따지면 107.7%지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는 아직까지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통계 자료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항상 서울시는 6.27 대책, 대출규제 대책 이후에 하락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 최고가 갱신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가격을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부분은 강남 상구, 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말씀을 드렸고 광진구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거래가 되는 한강벨트 라인으로 거래량이 줄지만 거래가가 최고가 갱신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규제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 지방을 좀 분리해서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 지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7.7%의 주택보급률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라든가 악성 미분양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도시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 거래가 많지 않고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이 되는 모습이라 굉장히 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서울 수도권은 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또 고통스럽다. 대출이 안 나와서 불안한데 집값이 올라서 불안한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수를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한, 그래서 양극화는 있지만 양쪽 다 지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대응 방안은 6.27 대책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오고 97 대책 공급 대책이 나와서 그 다음에 선규제를 하고 후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정부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 회복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를 하는데 97 대책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지방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다, 아예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미분양에 대해서나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양도세 5년 뭐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수 제외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97 대책에는 서울 수도권에만 딱 집중돼서 대책이 발표가 됐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단의 공급 활성화 조치, 그 다음에 수요 보완 조치를 병행하는 그런 부분이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공공주도로 활성화를 시키겠다. 민간 주도의 공급은 정비사업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서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그 다음에 지자체 지원을 협조해가지고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서울 도심권 필요한 지역에는 지금 당장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규제로 먼저 가자라는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외곽 지역에 3기 신도시라든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의 재건축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가 많이 담겨져 있는 97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7 대책은 정부의 입장인데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주도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5년 이상의 계획, 그래서 효과는 공공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재지정을 한 이유는 투기 차단을 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하지만 방식은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규제, 신속통합기획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제를 했죠. 재개발 정비사업. 그리고 그 기간은 1년 3개월 2026년 12월까지고요. 그 효과는 단기적으로 안정될 부동산의 안정을 기대하고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재지정과 97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97 대책의 공급대책,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재지정 서울시에 이 두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규제정책이고 6.27 대책도 규제정책입니다. 서울시의 규제지역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 25개 구 중에 4개의 구가 차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공공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97 대책이 발표한 이후에도 최고가 거래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조정대상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 이상이 상승하면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 그럼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구역에 지정할 수 있는 1.3배, 1.5배를 초과하느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계속 돌파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1.5배의 기준을 훨씬 더 상회해서 30배 상승을 했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배에, 정확히 말해서 23.9배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으로 유명한 분당이나 과천을 살펴보면요, 분당 같은 경우에 22.5배, 과천 같은 경우에 20배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 대비 한 달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3개월 평균을 내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가 상승률 대비 그만큼 많이 올랐다고 이번 달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이라고 하면은 지금 9월 달이니까 6월, 7월, 8월 달 이렇게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 아파트값 상승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30배, 그 다음에 25배, 그 다음에 22배, 20배.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수도권에 공급 위주의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과열 시장을 달래고 어느 정도 살아난 불씨, 활활 타고 있는 불씨를 좀 꺼트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 대책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빠르면 명절 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규제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현금이 있는 분들의 부동산 쇼핑이 가능하지만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더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기는 조금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않는 단기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위축은 될 수 있지만, 공급이 확대되고 시장에 믿음을 주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시장은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집 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의미는 단순히 규제지역만 늘린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한편으로는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공급대책도 병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97 대책으로 공공주도의 공급과 서울시의 정비사업으로의 공급, 과연 이 정부와 서울시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시장에 공급을 할지 향후 서울시의 집값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